지난 2016년 9월 일본 요코하마시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서 지내게 된 88살의 노인 야마키 씨. 그런데 이번 6일 만에 돌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대요? 그런데 고인의 링거에게 이상할 만큼 많은 거품이 발견. 이에 병원 측에서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날 공개된 고 야마키의 부검 결과 계면 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사 과정 중 야마키가 숨지기 이틀 전 사망한 다른 노인 역시 이물질에 의한 중독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에선 연쇄 살인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돌입.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병원 내부의 방범 카메라는 전무했고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경찰은 한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누군가요? 옆에 있던 다른 환자예요? 바로 요양병원의 수간호사 구보키 아유미였습니다. 간호복을 조사하던 중 구보키 옷주머니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발견된 데다가 어머. 이 계면활성제를 투여한 날로 추정되는 날에 그녀가 야간 당번을 썼던 것이죠. 결국 80대 노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간호사 구보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 중 제가 2명만 죽인 것 같아요. 자신이 무려 20여 명의 환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로써 이 요양병원 병동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범행 동기가 다시 한번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환자가 죽으면 유족들한테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귀찮았어요. 귀찮아서 간호사 일은 왜 합니까? 당시 일본 언론은 백의의 천사 탈을 쓴 악마다라며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고요.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코하마 시내병원의 약 90%가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음 특정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독일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5년 독일 델멘 호르스트 병원. 환자에게 수상한 약물을 주입하다가 다른 동료에게 발각된 간호사 닐스 회겔. 놀랍게도 그가 환자들에게 투여한 건 중증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항부정맥제. 그런데 그럴 리 없어요. 무척이나 성실하고 헌신적인 간호사였다고요. 간호사 닐스 회겔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동료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악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가 델멘 호르스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2003년부터 환자들의 사망률이 2배로 증가했는데 모두 간호사 닐스 회겔의 근무 시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닐스 회겔이 근무했던 이전 병원들까지도 모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땅에 묻힌 사체까지 발굴해 약물의 흔적을 조사한 결과 총 134구의 시신 중 27구의 시신에서 항부정맥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진짜 어렵다. 나이팅게일의 가면을 쓴 악마 닐스 회겔. 그에겐 환자의 목숨이 장난감놀이 그 자체였는데요. 환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선 절체절명의 순간 이들을 심폐소생술로 되살려냈습니다. 심지어 위급한 순간 견습 간호사를 불러서 자신의 심폐소생술을 보게 하기까지 취조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봐요. 얼마나 심심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심폐소생에서 살려냈을 때 그 쾌감. 진짜 어렵다. 결국 추가 살인 혐의까지 밝혀지며 이 닐스 회겔은 201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0년 8월 25일) 나주 스이지면 오봉리 청룡교 다리 밑 경찰은 한 목격자의 신고로 퉁퉁 불어 도저히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알몸의 시신 한 구를 발견합니다. 지문 대조 끝에 밝혀진 시신의 주인은 나주에 있는 한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22살 B씨. 시신 발견 일주일 전인 2000년 8월 18일 휴무일을 맞은 B씨는 본가에서 쉬던 중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 아버지를 이끌고 마을 앞 개천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B씨의 아버지는 말싸움 끝에 딸의 손길을 뿌리쳤고요. B씨도 끝내 아버지를 붙잡지 않고 개천 쪽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천으로 갔던 B 씨는 밤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만 B 씨가 개천 밑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고 만 겁니다. 이후 10여일간 경찰은 B 씨의 흔적을 추적하고 탐문 조사를 벌였지만 역시나 그 어떤 증거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갈 즈음인 어느 날 수사본부로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남자친구가 살인을 한 지인을 만나고 왔다고 했어요. 어떤 여자를 죽였다고 했대요. 라고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제보자와 그 남자친구를 찾아내 다음과 같은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9살 많은 고종사촌 형이 트럭을 운전해서 개천변길을 달리다 여자를 보고 목을 졸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실에 가까운 증언을 확보한 수사진은 곧바로 고종사촌 형을 추적했습니다. 동생이 경찰서에 불려갔다는 말을 들은 형은 이내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로부터 6개월여간의 추적 끝에 유력한 용의자인 형을 영광의 한 모텔에서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이 털어놓은 진술에 대해 모두 부인했고요. 이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의 말들이 거짓으로 나와 더욱 확신을 가진 수사본부는 그의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이후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2000년 8월 18일경 반바지에 하얀 티셔츠를 입고 나주 만봉천변 길을 걸어가는 20대 여성을 목격하신 분이나 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주실 분들은 전남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